박형준 부산시장도 독자 선대위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지방선거에서 최대 격전지로 부상한 부산의 민심, 부산시장 후보를 두고도 크게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좀 좁혀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저는 이게 10% 안으로만 들어오면 지난 대선도 그랬고 그전 두 번의 총선도 그랬고 부산에는 확실히 막판에 이제 보수가 결집하는 영향들이 있습니다. 여론조사는 늘 참고 사항일 뿐이고 부산에서의 선거는 이게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시민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얻겠다라는 간절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유일한 전략이고 여론조사는 그거는 하나의 참고 사항일 뿐입니다. 선거 때가 다가오면 여론조사 다들 궁금하시죠?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부산시장 후보 지지도에서 전재수 후보와 박형준 후보, 자 지지도 격차가요 5차 범위 내에서 접전 중이다라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조사 결과 볼까요? 진보 성향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여기서도 한 자릿수 차이로 조사가 됐습니다. 자, 이걸 보면 글쎄요, 선거가 가까워 오면서 보수가 결집한 건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동남풍이 불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네. 과거에는 전재수 후보와 박형준 후보의 격차가 저것보다는 훨씬 크다고 평가를 받아왔는데 네. 지금 한 자릿수 안으로 들어오고 특히 저 아까 8.7% 차이 나는 조사는 여론조사 기관이 다름 아닌 김어준 씨의 여론조사 꽃이죠. 네. 하우스 이펙트가 있다고 평가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실제 민심의 위치는 그것보다 훨씬 더 좁은 간격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앞서 본 한국리서치 조사에서는 6% 차이, 오차 범위 내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된 과정을 보면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부산 북구갑에 출마 선언을 하고 연일 전재수 의원에 대해서 강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네. 특히나 전재수 의원이 지금도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있는 이 까르띠에 시계, 받았다 세 글자 또는 안 받았다 네 글자를 본인의 입으로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계속 전곡을 찌르는 공박을 해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부산 민심이 움직이면서 전재수 후보의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동남풍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해당 지역에서 끝까지 선거를 뛸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앞으로 동남풍이 계속 불 수 있다. 즉 부산시장 선거의 향방은 이제부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남풍이 불고 있다. 전재수 후보의 표를 지금 깎아먹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는데 동의하십니까? 동남풍이 불고 있다면 전재수 후보가 이렇게 크게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아니, 지금까지는 네. 제가 볼 때 동남풍이 불지 않았고 앞으로 이제 동남풍이 불 것이다라는 이제 희망적인 그런 이제 전망을 하셨는데 네. 그건 최종적으로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최근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초반에는 좀 많이 벌어져 있었는데 지금 제가 오늘 보여드린 이 여론조사 결과는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다라는 그 점에 대한 이유를 오차 좀... 범위 내에서 좁혀졌지만 네. 여전히 이 전재수 후보가 이기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 네, 네. 그럼 중요한 것이 결국 역전이 되냐 안 되느냐. 네. 이게 포인트인데 기본적으로 부산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는 험지입니다. 네. 지난 대선에서도 김문수 후보가 51% 득표했고 이재명 대선 후보는 40%밖에 득표를 안 했어요. 네. 그리고 국회의원 18개 지역구에서 전재수 의원 한 명만 있고 네. 17명이 다 국민의힘 소속인데도 불구하고 네. 전재수 후보가 지금까지 격차가 좁혀졌지만 쭉 리드를 해왔기 때문에 결국 최종적으로는 그러면 뚜껑을 열어보면 네. 보수가 이 결집을 하느냐, 그래서 역전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이제 샤이 보수가 한 5%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위력을 발휘하느냐 안 하느냐인데 지금 이제 보면은 결국은 저는 막판에 부동층이 가장 중요하다. 네. 이게 가장 큰 변수다. 아하. 왜냐하면 이번에 격차를 좁혀진 그 여론조사에서도 보면은 없음이 18%, 네. 그리고 모름이 6%. 그래서 최종적으로 24%가 부동층이거든요. 그래서 이 24%의 부동층이 어디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되지 않나 이렇게 전망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최근 조사 결과 지금 보신 전재수 후보가 부산 북갑에 이 출마를 공식화한 한동훈 전 대표와 설전을 벌이는 과정이 자꾸 이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구도가요. 전재수 대 박형준, 한동훈. 그러니까 2대1 구도가 되는 거죠. 1대2, 2대1 구도로 이 자꾸
이미지가 각인되다 보니까 이런 게 어떻게 여론조사에 좀 영향을 끼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네. 지금 전재수 후보와 박형준 후보 이렇게 여론조사가 약간 붙은 거는 네. 선거가 가까워지니까 각 진영이 그냥 결집한 것이다. 아. 특별히 지금 한동훈 전 대표의 그 전재수 의원, 전재수 후보에 대한 공격이 먹혔다 이렇게 볼 수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계속해서 전재수 의원을 공격하는 게 그게 전혀 부산시장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2대1 구도라고 말씀하셨는데 2대1이 아니라 지금 전재수 대 한동훈 1대1 구도거든요. 네. 그렇게 지금 상황이 여론이 관심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박형준 후보는 어딨냐? 네. 아예 이 부산시장 선거에서 박형준 출마한 거 맞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아니 근데 실제로 지금 박형준 부산시장이 아예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동훈 전 대표는 떠서 좋겠지만 네. 국민의힘 부산시장 선거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네. 그렇게 저는 전망을 합니다. 네, 우리 이민찬 대변님. 뭐 최근에요 부산 여론이 뒤집히는 계기가 딱 두 개가 있었습니다. 뭐죠? 하나가 뭐냐면 전재수 의원에 대한 불기소, 네. 통일교 금품 수속에 대한 불기소가 있었고요. 네. 두 번째가 한동훈 전 대표의 부산 북갑 출마. 네. 두 가지 이슈였습니다. 그 두 가지 이슈와의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고 설명하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죠. 한동훈 전 대표의 부산 북갑 선택도 분명히 영향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지난 대선을 돌이켜 보면요, 이재명 당시 후보가 40.1% 득표했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가 51%, 이준석 후보가 7.5% 득표했습니다. 이 수치를 보면 그 탄핵 이후에 치러진 대선에서도 보수 진영에서 58% 가까운 득표를 했습니다. 네. 부산 민심 자체가 그렇게 민주당의 우호적인 텃밭만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양당이 얼마나 더 치열하게 선거를 치르느냐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모습이고, 분명히 많은 분들이 전재수 의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날 때 많은 부분이 느꼈을 겁니다. 아, 권력이 있으면 죄가 있어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까? 알겠습니다. 국회에서 치러지는 여러 국정조사 특위 이런 게 모두 다 오버랩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쪽에서는 이 부산시장 후보 간의 격차가 오차 범위로 줄어든 이유 그냥 양측이 결집해서 이렇게 된 거다. 또 한측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열심히 뛰고 또 전재수 후보에 대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불기소 뭐 이런 것들의 영향이 아니겠냐 해석은 굉장히 분분합니다.